예, 바로 이어서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논쟁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렇게 인과성을 사용을 해서 어떤 논쟁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그 진통제 사례를 우리가 여기서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예, 이런 논쟁을 비판할 때는. 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재밌는 것은 일단은 이런 식의 논쟁이 있잖아요. 이 차단막을 제거하는 것은 여자가 한 게 아니냐, 여자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물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진통제 사례 논쟁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니 이것을 제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남자를 편들 것이냐 여자를 편들 것이냐 지금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논증은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요것을 차단막 그래 뭐 네 말 일단은 우리가 상대방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전제를 모조리 부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전제를 일단은 인정을 하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논증을 펼치는 기술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런 이야기가 좀 사실 좀 황당한 얘기인데 그 남자는 다 인과적으로 결정이 돼. 아, 그래, 뭐, 맞다고 칩시다. 뭐,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요 차단막을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 스위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스위치를 뭐, 킨다, 끈다, 켠다, 끈다. 맞죠? 지금 이 논리대로 하자면 이거잖아요. 이 스위치를 여자가 끄면은 남자들은 인과적으로 이제 차단막이 없어져 가지고 인과적 결정돼 가지고 이 성욕에 따라서 성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스위치를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지. 이 스위치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가지고 있든지 여자가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맞죠? 맞잖아요. 뭐 허공에 떠 있지가 않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여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 논쟁인데, 요거 스위치가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 이 사람 지금 주장은. 그럼 이 스위치가 여자가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 스위치를 여자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여자가 이 스위치를 자기 스스로 끄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의도와 얘기하는 구분은 그러면 여자가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여자가 이 스위치를 끄겠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스위치를 끄면은 남자는 성욕에 따라서 성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여자가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스위치를 끄겠어요. 만약에 여자가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이 스위치는 남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한 것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이 스위치를 끌 의도가 여자한테는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합당하죠. 예. 그러니까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이 스위치를 누가 껐냐? 그럼 이 스위치를 끌 수 있는 사람은 뭐 본인 당사자 남자라고 말하는 게 가장 합당하겠죠. 예. 여자가 와서 이 스위치를 일부러 끌 의도가 없잖아. 예. 누가 그런 의도가 있어요, 여자가.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상황에서 뭐 여자가 옷차림이 섹시하든 뭐 위에 옷을 섹시하게 입었든 어떻든 간에 여자는 그 스위치를 끌 의도가 없죠. 예. 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약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이 스위치를 키거나 끌 당사자는 우리가 남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끌 의도가 설령, 그럼 더 뒤집어서 말해서 설령 이 스위치를 끌 의도가 여자한테 있다 하더라도 여자가 직접 이 스위치를 끌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스위치를 키거나 끄는 것은 남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자가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 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야, 너 스위치 좀 꺼라 이렇게 뭐 여자가 말은 할 수는 있지만은 끄고 안 끄고는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인과적으로 어떤 행위가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 요 스위치를 누가 끄냐라고 하는 문제는 타인에게 그렇게 전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설령 이것이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그것을 의도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진통제 사례는 이런 식으로 다른 논증에서도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과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한테는 그 의도를 물을 수가 없고 그 의도를 결국은 여자한테 물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논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꾸로 의사 진통제 사례를 사용해서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스위치는 남자한테 있는 것이고 여자한테는 이 스위치를 끌 의도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설령 이것이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인과성 문제는 우리가 의도를 판단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게 참 더 들어가면은 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굉장히 재미있는 논증이 펼쳐지는데, 자, 요것은 사실 저도 요거에 요즘 최근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공부가 좀 쌓이면은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과성과 의도, 그러니까 의도와 예견은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하고 반드시 여러분들 진통제 사례를 꼭 좀 알아두세요. 요 인과성과 의도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런 식으로 논증 안에서도 많이 사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유의해야 될 부분은 뭐 요거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귀와 부자귀는 뭐 오미션이고요. 이거 액트죠. 그러니까 오미션이란 말은 여러분들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뭐 누락, 빠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갑자기 이게 SS인지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영어 단어가 스펠링이 헷갈리네. 하여튼 오미션이에요. 오미션인데 갑자기 이건지 TTIO인지 헷갈리네요. 하여튼 오미스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누락 이런 뜻이, 그러니까 누락돼 빠졌다 이 말이지. 뭔가가 빠져 있다는 거고, 자기는 이제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금방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죠. 근데 요것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능동, 수동하고 반드시 겹치지 않는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귀는 능동이 맞아요. 자귀는 능동에 속하는데 자기가 수동에도 속하긴 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자귀는 당연히 수동에 속하겠지. 부자귀는. 요거는 행위를
하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행위를 하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자기는 약을 주거나 약을 먹이는 행위라면 부작용은 뭐예요? 약을 내가 안 먹는 걸 뜻하는 거죠. 행위를 안 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동에는 속해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쉬워. 자기는 능동에 속하고 부자기는 수동에 속하는데, 요 자기가 수동에 속하는 경우도 뭡니까?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해 두시면 되죠. 뭐 생명 유지 장치를 끈다. 생명 유지 장치를 끈다. 그러니까 생명 유지 장치를 끈다라는 게 요 사례에 해당되는 거겠죠. 생명 유지 장치를 끈다. 그러니까 내가 스위치를 끄는 행위는 자기죠. 내가 가서 끄니까. 자기지만 그것은 우리가 수동적인 것에 속한다는 거. 요거를 조금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죽이는 것하고 letting die,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요 구분. 자, 요거를 잘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요 PDF 파일은 제가 우리 클래스룸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극적, 소극적. 그러면 당연히 안락사도 뭡니까? 뭐 당연한 말이고, 조력자살, 조력자살. 안락사, 안락사. 그러니까 조력자살도 뭐예요? 적극적인 형태의 조력자살이 있는 것이고 안락사가 있는 것이고, 소극적인 형태의 조력자살이 있는 것이고 안락사가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외우고 싶죠. 그러니까 안락사, 조력자살, 자살이 있는데, 이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지. 두 가지.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뭐 금방 외우잖아요. 금방 외우는데, 요것이 이제 요 사례가 요 이제 자살, 의사조력 자살, 안락사가 있으면 요게 요렇게 killing, letting die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안락사 중에서 어떤 사례가, 어떤 example이 킬링에 속하냐? 그 다음에 조력자살 중에서 어떤 example이 죽게 내버려두기에 속하냐? 그리고 안락사 중에서 어떤 example이 죽이기에 속하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 하나씩을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 킬링이고 어느 쪽이 레링 다이냐,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냐, 요렇게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일단 요렇게 좀 정리를 일단 좀 할게요. 정리를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한테 좀 질문을 해 주세요. 이것이 죽이는 것이냐,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논증으로 넘어갈 텐데, 요때도 어차피 요게 조금 등장합니다. 등장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